치매가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100%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달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 달이면. 달라요. 그래서 딱 한 달만이라도 노력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다르고요. 제가 환자를 보잖아요. 근데 일단은 휠체어 타고 오셨던 분 한 달만 해도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뇌 노화의 여러 가지 그 증상 중에 뭐 건망증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완벽하게 구별되는 치매는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완벽하게 구별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오랫동안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첫 번째로는 단어를 깜빡깜빡하는 그런 게 나는 심각하지 않은데 내 배우자나 내 가족들은 심각하게 느낄 때 우리가 메타 기억력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것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의 자각 능력이 떨어진 상태의 기억력 저하. 그게 첫 번째 위험 신호고요. 두 번째로는 길을 잘 찾아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갑자기 복잡한 장소 뭐 지하철 환승구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그 공간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게 두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산이 잘 안 될 때 기가 막히게 암산을 잘했던 분들 나는 옛날에 완전 컴퓨터였어 그랬는데 갑자기 돈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될 때 그럴 때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들 수 있는 거는 갑자기 사람의 성격이 많이 변했을 때 발랄했던 사람은 되게 침울해지고요. 침울했던 분들은 갑자기 이제 과격하게 화를 낸다든지 그런 게 자주 될 때는 약간 뇌 노화가 아닌 노쇠 상태가 아닌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징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 뇌가 지금 노화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작업법 같은 것도 있나요? 저희 테스트에서 어느 글자로 시작된 단어를 몇 개를 말해봐라 1분 동안에.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응이나 시옷으로 시작되는 단어 그게 15개 이상 물론 본인이 학력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네네. 1분 안에 떠오르는 단어가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멍하면서 그런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뺄셈 같은 거 자동으로 안 될 때 그렇게 되면 뇌가 약간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닌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단계를 정확하게는 정밀하게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치매 안심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각 지역에. 거길 가시면 점수가 딱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가지고 이 점수에 해당되면 당신의 뇌 노화 단계가 언제다.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 팁은 건강검진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잖아요. 네. 60세 이상에서 우리가 테스트 잘 받아보시면 생애 주기 테스트라고 해서 치매를 선별하는 자가설문지가 있어요. 15개 질문이거든요. 네. 그 자가설문지 4개에 해당이 되면 고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6개 해당이 되면 1단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짜로 하지 마시고 잘 예.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60세, 77세 뭐 해가지고 요 시기마다 우리가 보행 테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검진에 다 들어있는 항목인데 안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정상 범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치매인지 아닌지 그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 노화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뇌를 되살리는 방법도 있을까 싶어요. 첫 번째가 아마도 김현욱 아나운서도 떠올려 보시면 네. 쉬운 단어가 좀 잘 기억이 안 나고 중계할 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강의하다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네. 쉬운 단어 기억 상실증이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기억 상실증은 아니죠. 나중에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단어는 해마라는 곳에 각 세포 수준에 하나하나씩 다 담겨 있어요. 세포 변이 뭐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세포 안에 있는데 그 세포가 빈사 상태, 기절하거나 죽으려고 할 때 그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에 한해서는 계속 주무시기 전에 그걸 기억이 날 때는 딱 적어 놓으시고 밤에 10번씩 되뇌어 보시면 기가 막히게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쉬운 단어를 잊어버렸을 때 집에 가셔서 10번씩 암기하셔라. 소리 내서.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세포에 살아나는 심폐소생술하는 거죠. 너는 아직 쓸모있는 단어야. 이러면서. 이것도 세포를 속이는 거네요. 세포를 속이는 거죠. 네. 아, 이게 뇌 살리는 운동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그리고- 이제 운동법이고 또 네.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권유드리는 게 이거 정말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30년간 하고 있는데 예. 일기 쓰기 손으로. 근데 그러면 타자로 치면 안 돼요. 컴퓨터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손 쓰기 싫으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네. 없는데요. 일기를 쓰시는데 손이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6%밖에 안 돼요. 하지만 뇌에선 이만큼이에요. 손 영역이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네네. 글로 쓰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기를 쓰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바쁘니까 이제 아침에 하루 일을 쫙 정리해서 어제 뭘
뭘 했는지 시간별로 하고 거기에 따른 감정이나 느낌을 이렇게 형용사를 이용해서 가능하면 예쁘게 좀 예쁜 손글씨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힘드시면 시간별로 뭘 했다라는 정리 정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줄 정도만 그냥 기록, 나의 소감을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능하다면 이제 서술형으로 쭉 쓰시는 거죠. 실제로 일기 쓰기를 했을 때는 나의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해서 일화 기억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살려주면서 뇌의 여러 부위, 뭐 전두엽, 축두엽, 두정엽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일기 쓰기가 뇌 건강법의 두 번째 제일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저도 하고 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낯선 단어를 5개 정도 외우는 거예요. 낯선 단어. 저는 그래서 이게 영어를 처음엔 했는데 영어도 옛날에 했던 거니까 예. 별로 낯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뭘 하고 있냐면 고사성어에 뭐 예. 용자, 불구 뭐 이런 예.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매일매일 씁니다. 한자를. 그러면 이제 나에게 낯선 단어를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게 되면 안 예. 외워져요. 예. 옛날에는 외워졌지만 지금은 안 외워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즉각 기억력은 25살부터 우리는 없어지거든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게 너무 많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면서 낯선 단어를 훈련을 하다 보면 역시 너의 뇌는 여전히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서 이 뇌가 살아나는 거죠. 뇌를 자꾸 이렇게 치열어. 열심히 해봐. 이렇게 신호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낯선 단어라는 게 아까 영어 말씀하셨는데 영어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들을 어려운 외운다든지 단어,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는 일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방통대를 심지어 가셨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한테 이제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시니까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는데 교수님 얘기를 듣고 일어를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깊게 하고 싶어서 일어 인문학과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떠냐면 일본 소설을 간단한 걸 읽고 1년에 한 번 그 소설에 나온 배경 여행을 가신대요. 저는 정말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 하셨지만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일하시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본인이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분 절대 치매 아니죠. 건망증만 있으셨는데도 그렇게 따라했더니 본인 선에서 더 좋은 상태로 가신 거예요. 사실 일본어 잘 모르잖아요. 일본어 그렇죠. 도전했다 힘들어가지고 저는 한자로 네네. 바꿨습니다. 지금 3가지 말씀하셨는데 또 더 있을까요? 네, 이제 네 번째로는 네. 몸을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댄스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느 방송국하고 뇌 건강에 관련돼서 우리 치매 초기 어르신들하고 댄스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볼룸 댄스를. 그게 굉장히 순서도 어렵고 리듬감도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었는데 네. 치매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훈련을 했는데 그 순서를 다 외우고 나중에 발표를 하고 치매인데도 네,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몸 움직이는 것도 좋죠. 하지만 네. 3분이면 3분, 2분이면 2분 이렇게 짧게 순서가 있는 스텝이 있는 그러한 댄스 동영상을 보고 외우시고 내 몸을 따라하게 되면 몸도 기억을 하게 되고 뇌도 기억을 하게 그러니까 되는 짜여져 있는 어떤 각본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몸을 안 움직이시던 분들은 1분도 길어요. 1분도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씩 늘려가면서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몸이 움직이는 그러한 실버 댄스 이런 게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좀 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습관은 사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네네. 지중해 식단이라고 해서 물론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단백질은 하루에 한 60g 정도를 드셔야 됩니다. 이 60g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근육세포가 자꾸 빠져나간다고 제가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계란이 하나에 6g이니까 하루에 계란 10개. 10개. 그다음에 돼지고기 목살 100g을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실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60세 이상에 필요한 단백질은 남자 여자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60g 정도라고 하면 두부 반모 정도 드시면 이게 한 25g이에요. 그리고 달걀 하나 정도 먹으면 한 6g, 30g.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먹는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프로테인 관련된 그런 음료를 상표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뒤에 성분 보고 한 20g 정도 있는 것들을 같이 해서 한 50에서 60g 정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적절한 야채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고기보다 채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너무 힘든데 기본적으로 이런 A4 용지 한 5접시 정도를 먹어야 우리 하루에 먹는 식이섬유랑 채소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나의 몸에 맞는 비타민을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식품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것이 칼슘이거든요. 칼슘과 비타민 D인데 칼슘을 많이 함유한 음식이 있어요. 멸치, 그 다음에 추어탕, 미꾸라지, 그 다음에 미역, 그 다음에 깨 같은 게 100g당 칼슘 함유량이 되게 높아요. 그럼 나 칼슘 보충제 먹지. 화학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알약을 먹는 것과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하늘과 당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섭취할 만큼 섭취하고 부족한 부분을 먹고 그 다음에 먹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몸에 남아있으려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떤 네. 분들은 집약돼 있는 건강 보조제나 이런 걸 먹으라고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나의 간 상태, 콩팥 상태를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영양제 좋다고 다 드시면 안 돼요. 영양제도 내 몸에 맞는 게 있으니까 꼭 말씀드리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잊지 말고 하셔라. 귀찮아서 안 하세요. 근데 거기 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검사 항목이 있는 게 바로 그 건강검진입니다. 그걸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 검사하시면서 영양제도 시기 종류도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네. 뇌 노화를 늦추고 또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네, 얘기해 네. 주셨는데 그 루틴을 어느 정도나 지속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한 달이면 충분할 네? 것 같아요. 한 달이면. 달라요. 제가 환자를 보잖아요. 근데 일단은 휠체어 타고 오셨던 분 한 달만 해도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신체라는 건 항상 강조하는 게 구조와 기능은 전혀 다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게 뇌에도 해당이 되고 신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달만이라도 노력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다르고요. 일기 쓰기 제가 아까 강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하고 나서 기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중역이신데 제가 일기를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딱 2주 만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뇌가 멍하던 게 확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기 쓰려고 혹시 그 시간에 술을 안 드셨던 건 아닐까요? 그거보다는 내가 일기를 쓰려면 흘려간 정보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기억력 장애는 아마 이런 것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집중을 한 정보는 안 잊어버려요. 집중을 하지 않은 정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집중을 하고 어떤 아이템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것이 결국은 나의 뇌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일기를 쓰기로 각오를 했으면 나의 하루는 흘려버려지는 시간 없이 나의 모든 집중과 함께 소중한 자료로 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방법들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그칠까요? 아니면 치매가 있는 사람도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치매가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100%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 한양대 근무한 것만 해도 17년째거든요. 근데 10몇 년 전에 오신 분들이 지금도 너무 멀쩡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정말 눈빛도 달라요. 사실은 치매 환자를 보면서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MRI, CT, PET, 피검사를 하지 않아도 멀리서 그분이 들어오는 자세와 눈빛만 보더라도 걸음걸이 이런 건 보더라도 그분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왔구나를 딱 의사로서 아는 거예요. 그건 모든 분야의 선생님들이 그걸 다 느끼실 거예요. 감이 있으신 거죠, 이제. 열심히 약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비약물적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인생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치매가 있다고 하면 사실 그걸 숨기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가 낫지 않고 네. 내 자식한테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예전에 아주 옛날 일인데 진단을 받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약도 너무 좋은 약도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치매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가장 많은데요. 한 65%에서 70% 정도 되는데 아주 초기에 이러한 치료를 하면 치매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치매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그런 약물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약들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의심이 될 때는 이게 과한 걱정이 아닌지 아니면 병리적으로 뇌 안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전문의 선생님한테 찾아가야 그걸 판단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꽁꽁 앓고 있는 게 가장 안 좋고 나의 옆에 가족한테 오픈을 해서 빨리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확정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못다하신 말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해도 늦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도 늦었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젊다고 그냥 관리 안 하고 사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 세월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뇌를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모든 신체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만 오랫동안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례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 분들에게 설득력을 좀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